안녕하세요. 개미디렉터 김보라입니다. 2월을 하루 앞둔 오늘입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은 또다시 불투명해진 데다가 포르투갈 국채금리는 급등했다고 합니다. 간밤 미국의 지표 또한 부진했다고 하는데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하루 쉬어갔던 국내 증시는 오늘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하루 만에 또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유로존 우려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1940선대 부근에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던 지수는 이내 반등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폭을 늘려서 장중에는 1960포인트도 살짝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950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물을 420억 원 정도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2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통해서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600억 원 정도, 2,700억 원 가까이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지수는 현재 어제보다 11포인트 정도 올라와서 1951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오전장에서는 투자 주체들이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방향성을 좀처리 잡지 못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일단 세 주체 모두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은 제한적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40억 원 정도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정도 올라와서 51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유로존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시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장 초반에는 1129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하락 전환한 이후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어제보다 2원 50전 내린 1124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잠시 뒤부터는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한 종목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코너를 저희가 마련해 뒀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013-3366-0110번 열어둡니다. 이 번호 통해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 02-3153-2613번 열어둡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도 열어두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전문가의 분석 먼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에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후 정상회담 결국은 먹을 것 없는 잔치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비롯한 문제 국가들의 위기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이 밖에 다양한 이슈들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유럽 지역의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해 합의했던 신재정 협약 체결에 대해서 재확인만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고요. 최종 승인은 3월 말로 확정되는데 이번 협약에서는 기존의 영국과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가 협약 승인에 부결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 손실분담 협상이 표류되면서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각국이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을 최종 승인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국채 교환 협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그리스 헤어컷이 관련한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 아마도 핵심은 픽스 국가들도 헤어컷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면서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국채 교환 협상이 만약에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러면 3월 20일 그리스의 대규모 국채 만기 도래 시에 그리스가 디폴트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정상회담 결과가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만료된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포르투갈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 중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전일 유로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 미 증시는 그나마 양호했었는데요. 포르투갈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7%대를 육박하게 되면서 제2의 그리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라프 보도에 의하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금액도 기존의 1,300억 유로에서 1,450억 유로로 늘어나야 된다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고요. 현재 금리 수준과 경제 성장률을 2%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유지해야만 시장의 위기 상황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리스는 헤어컷 비율을 83.8%까지 올려야 되고
포르투갈의 경우는 헤어컷을 55.6%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헤어컷 비용을 올리게 되면 구제금융의 비용도 추가적으로 그리고 은행들에 대한 추가 시장 여파가 파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리의 경우 헤어컷 비율이 13.4%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2,530억 유로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 분석 결과가 상당히 부담으로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장기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는 그런 이슈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렵지만 미국 쪽은 긍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대공황 이래로 1932년부터 S&P 500 지수를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경우가 총 27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 9차례를 제외하고 난 총 18번 이상이 연간 주식시장 상승률이 골든크로스 이후에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금일 지금 S&P 500 지수의 추세로 봤을 때 수요일과 목요일 미국 시장 상승에 무게 중심을 둬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외국인의 매도가 소폭 나오고는 있지만 외국인이 매도로 완전히 추세 스탠스 전환이 된 것이 아니고 시장 하락을 유도하는 측면이 아니라 시장을 약간 관망하는 추세로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미국을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밤 발표되는 소비자 신뢰지수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용이 예상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오늘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금일 화요일 미국 시장에서 세 가지 지표 발표 예정입니다. 네.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동향인데요. 전전 데이터의 마이너스 0.6%에서 이번 데이터는 마이너스 0.4%로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마이너스권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회복은 아직은 계속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업 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전 데이터 62.5에서 이번 데이터 발표 63으로 컨센서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관련 지표들은 아직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컨퍼런스 보드 발로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전 데이터 64.5에서 이번 달 발표는 68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상당폭 개선이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소매 매출 분야 그리고 소비자 분야에서 리테일 세일즈 등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던 기존의 데이터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조금 약간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제조업 데이터와 컨센서스 자체 상당히 양호하게 돼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수요일자도 세 가지 지표 중요한 지표 발표인데요. ADP 민간 고용 리포트가 32만 5천 건에서 이번 컨센서스는 17만 2천 건으로 대폭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데이터 같지만 실제적으로 작년 연말에 할러데이 시즌에 대한 임시직 고용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그 비율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적으로는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감소되는 정상적인 케이스라고 판단하신다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ISM 제조업 지수가 53.9에서 이번 데이터 54.5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나 제조업 지표는 양호하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울러 건설 지출은 1.2%에서 0.5%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지표가 미국 향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부탁드리고요. 오늘이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2월 증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2월 증시 전망과 전략도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지만 저희가 트레이딩하는 여건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표를 강조드리면 종합주가지수 종가 기준으로 1964.83포인트 돌파 시 또는 고가 기준으로 1973.35포인트 돌파 시에 추격 매수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S&P 500 지수의 골든 크로스를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확인해보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국내 증시 고점 돌파와 외국인 수급 상황을 같이 한꺼번에 확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트레이딩 여건은 양호하다고 판단되고요. 트레이딩에 대한 관심 종목으로는 기존의 삼성전자를 위해 초대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에서 최근에 차트 추세가 양호해지고 있는 종목들 추천드립니다. 대형주 중에 대한항공, 한화, 현대상사 기술적 분석 차트 우량주로 추천드리고요. 중소형주에 대한 트레이딩 여건 계속 양호해질 것으로 봅니다. 디오텍과
인토로조, 대창, 미래나노텍, 더존비전까지 계속적으로 추천 권유드립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먼저 왕설량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강남 S&G 센터의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훌륭하신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받아볼 텐데요. 전화 상담 진행하는 동안에도 문자 번호는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종목 고민 저희에게 털어놓지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무료 문자 번호 통해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과 첫 번째 통화를 하게 될까요?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아, 예.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여기 양산이에요. 양산에서 전화 주셨네요. 네. 양산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 담고 계십니까? 네, 미래산업하고 예. 미래산업은 405원에 30%. 네, 뭐요? 미래산업은 40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다른 종목은 네. 어떻습니까? 삼성물산 네. 66,5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습니까? 20%요. 20%요. 예. 비중 20%로 삼성물산 66,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다른 종목은 어떻습니까? 덕영산업 하나 있어요. 네. 16,950원입니다. 네. 비중은요? 네, 20%입니다. 비중은 20%시고요. 정리해 네.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을 20% 비중으로 66,500원에 담으셨고 미래산업을 405원에 30% 비중 그리고 덕양산업을 16,950원에 20%로 담으셨는데 나머지 30%는 뭐 다른 종목들과 섞여 있나 봐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하신 세 종목에 대해서 짚어봐 드릴 텐데요. 삼성물산은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런데 미래산업과 덕양산업이 조금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예. 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신가요? 미래산업이 지금 제일 신경이 써요. 네, 미래산업 매수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주위에 이웃에서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네. 했더만 초보자라 해가지고 그때 네, 네, 그래서 이제 초보신데 일단 주위의 추천으로 인해서 미래산업을 매수했는데 기대만큼 잘 안 많이 나와주고 떨어졌어요. 있죠. 네, 많이 떨어졌어요. 덕양산업도 일단은 좀 매수하신 가격 부분에 좀 내려와 있긴 한데 약간 손실이시거든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미래산업일 것 같은데요.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직접 통화해 보시면서 고민 다 털어놔 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양산이시라고요? 예, 양산 어디 사시는데요? 네, 양산 덕계 쪽이 아니면 이제 남양산 쪽이에요? 덕계쯤이에요. 덕계 쪽이에요? 예, 아, 그러면은 노포동 지나고 덕계 거기 사시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제가 그쪽에 예전에 예. 그 학교를 다녀가지고 아, 그쪽 그래요? 줄 압니다. 아이, 상당히 멀더라고요. 그 동네가 조금 부산에서 가려면은. 예. 부산에서 지금 요즘에 한 20분, 30분. 지금 어쨌든 뭐 그쪽에 사시는데 뭐 그쪽에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뭐 그 종목 많이 갖고 계시죠? 예, 미래산업 거 조금 많이 예. 썼어요. 일단 뭐 이 세 종목 말고도 종목 제가 보기에 좀 많을 것 같아요, 느낌에. 예, 몇 개 더 그쵸. 있어요. 아, 일단 주식 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달 한 달. 됐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예. 근데 예. 일단 제가 결론부터 일단 이 세 종목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리면은 예. 일단은 한 종목만 일단은 가져가시기 나을 것 같고 두 종목은 일단 팔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 대한 이유를 제가 한 종목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예. 미래산업 제일 먼저 좀 봐드릴까요? 예.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예. 말씀을 드리면은
요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는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일단은 그 전혀 뭐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 회사로 알고 계시죠? 여기 의료기 같은데 예? 납품하는 의료기. 의료기요? 예. 제가 의료기 맞아요. 부분은 좀 잘 모르겠는데 의료기 말고 이 회사가 그 반도체 테스트 장비하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LED하고 태양광을 하는데 태양광은 네. 그 올해 2011년도에 한다 그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은 차트적인 부분을 봐도 이 회사가 만약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 검사 장비 중에서 테스트 핸들러라고 그게 예. 국내 처음으로 국산화를 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좀 부각이 됐다면은 요 종목의 주가가 제가 보기엔 330원짜리 뭐 껌값도 안 되는 이런 종목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12월 달에 올랐던 이유도 명확한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2010년 11월 달에도 특별하게 오른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차피 모르는 회사는 이렇게 투자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만약에 반도체 쪽 그리고 태양광 쪽 뭐 이렇게 부각이 됐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정도의 주가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조금 405원에서 좀 자르긴 아깝죠. 못 자르시겠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자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이 종목은 좀 종목 교체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혹시 예. 그 TV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일단은 이 종목은 그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12월 달에 오른 이유가 특별하게 없어요. 그러면은 단타 세력이 들어왔다가 잠시 그냥 소위 속된 말로 드릴게요. 단타 세력이 들어왔다가 그냥 해먹고 그냥 나갔어요. 이거는 그냥.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그 수익 내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종목 교체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뒤에 마찬가지로 덕양산업 요거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요거는 아직 시세가 안 끝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요거 HTS에서 현재 가창은 열어보시죠. 예? HTS는 사용하시죠. HTS는 사용하시죠. 증권사 HTS. 예. 사용하시면 현재 가창 열어보면 12월 예. 28일부터 1월 4일까지 소수계좌 매수 관여 종목이라 나와요. 예.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세력이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단기 세력인데 한 번 더 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자, 예. 상한가가 한 6번이 나왔어요. 예. 상한가가 6번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아래 꼬리 달린 게 많죠. 예. 이거는 예. 물량을 받아내면서 억지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그 장대음봉 있죠. 예. 여기서 다 못 털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정상적으로 가려면은 처음에 한번 그 짱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한가가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점상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그 점상을 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요 종목은 상한가 올라가는데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간 게 이거는 억지로 올렸어요. 억지로 올린 다음에 요 날 한번 내리 찍었어요. 찍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서 물량을 제가 보기엔 100%다 못 틀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을 털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종목 지금 16,950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18,000원 이상 한번 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 번 더 튀면은 그때는 물량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물량 틀러 들어오는구나 그래 생각하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예. 18,000원 이상 주면 그땐 털고 나오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은 더 줄 것 같아요. 왜? 세력들이 물량을 제가 보기엔 다 절대 못 틀었어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한 번은 반등을 줄 수 있는데 반등 줄 때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털고 나오자. 예. 이해되시죠? 18,000원 정도 되면은 18,000원 이상은 줄 거예요, 분명히. 예. 이 왜 물량 털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18,000원 이상 주면은 요 종목은 미련 갖지 말고 수익 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삼성물산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안 끝났습니다, 아직. 예. 삼성물산 보면은 요 종목은 요 종목은 뭐 계속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미래산업 때문에 조금 찔려서 계속 솔직히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요 종목은 실적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엔 잘 버틴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3분기 때 영업이익이 1,800억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4분기 때도 한 영업이익이 그 정도 절반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예상치가. 근데
실적 계속해서 줄어들면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좀 싫어하겠죠. 예. 근데 실적이 안 나온 반면에 요 종목 현재 잘 버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중동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서 어쨌든 삼성물산도 그 중동 쪽에 수주 물량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회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 종목의 주가는 현재 안 빠지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지금 요 종목은 왜 안 올라가는 이렇게 할 그런 구간이 절대 아니고 야, 더 안 빠지는 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종목 같아요. 아, 그리고 저번에 어떤 분이 그 삼성물산 한번 또 의뢰를 했었는데 그때 한번 한 얘기인데 요 종목은 3분기 때 그 국세청에서 그 뭐라 그러죠? 과징금을 한번 맞았어요. 예. 그래서 그게 좀 개상이 되면서 3분기 때 영업이익이 그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에 비해서 그 절반 정도 깎였거든요. 아, 근데 이 부분이 4분기 때 얼마만큼 다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한 1분기 때 그 1분기부터는 조금 실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이거는 화면 좀 같이 보면은 자 지금 현재 보면은 대우건설이 보면 이 종목은 현재 탑이에요. 지금 현재 잘 가죠. 잘 가죠. 예, 예.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도 현재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대우건설하고 대림산업하고 중동 쪽에 조금은 그 특히나 리비아 쪽에 그 연관이 있는 대우건설이 먼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도 일단 먼저 가고 나서 나중에 현대건설하고 좀 뒤따라서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은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리고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미래산업 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종목 교체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덕양산업은 세력이 아직 다 못 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18,000원 예. 이상도 18,000원 이상 가격 주면은 그때는 팔고 나오고 수익 내고 무조건 팔고 나온다. 이해되시죠? 예. 예. 삼성물산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왜 안 올라가냐가 아니라 지금도 잘 버텨주는 게 다행이다. 이해되시죠? 아, 그래서 예. 요거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종목도 무거운 종목이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유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요런 연유 때문에 저는 각각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도움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전화를 끊어주셨네요. 제 얘기가 듣기 싫으셨나 봐요. 첫 번째 전화 상담 저희 받아봤고요. 자, 그 사이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문자 상담 시작할 텐데요. 아직 문자 안 보내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빨리 무료 문자 번호 통해 종목 고민 있으시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요. 865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까 전화에서도 상담드렸던 삼성물산 이분도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더 높습니다. 8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 셀트리온도 보유하시는데 4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인데 매도 시점과 그리고 손절을 해야 하는지 이 점이 고민이라고 하세요. 삼성물산 이번에는 왕설량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잘 이렇게 얘기를 예.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역시 이제 중동 지역의 그런 건설 모멘텀이 살아나는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게 지금 건설업이 모든 건설업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뭐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이 모두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역시 그 중동 지역의 모멘텀과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이제 모멘텀들 그러니까 건설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 없기 때문에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관련된 그런 소식이 있을 때 충분히 더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좀 다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포트 비중이 거의 20%, 15% 정도에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가격은 82,000원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가격대가 너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좀 시간상으로는 좀 걸릴 수는 있어도 충분히 82,000원까지는 터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으로 15% 비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10% 정도 현금이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10% 정도를 좀 더 추가 투입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목표가 먼저 지금
그 목표가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200일선 부근에서 한번 목표가가 이제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0일선 부근에서 계속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 차트상에서도 그렇듯이 200일선의 지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을 이제 받아서 계속 떨어졌는데 이 부근 한 번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 터치가 됐을 때 한번 손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싼 가격에 다시 잡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 만약에 여기서 지금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손절 가격으로는 64,35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부근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64,350원 정도가 손절 가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 셀트리온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상승과 그리고 급락을 이렇게 같이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이 급락을 보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이 림프종 관련된 치료제가 이제 임상 3상을 이제 시험 승인에 이제 시험 승인에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시장에서 전해지면서 최근에 상승을 조금 보였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하락을 또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치료제가 딱 두 가지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치료제가 지금 어떤 것이 있냐면 유방암 관련된 치료제와 그리고 또 관절염 관련된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게 4분기에 임상이 다 끝났습니다. 작년 4분기에 임상이 다 끝났고 올해 2분기에 다시 이 부분이 이제 신약 허가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 허가를 받을 때 이때 다시 한번 모멘텀이 생겨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 가격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이 하락을 보이는데 지금 32,500원까지 만약에 하락을 보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손절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목표 가격으로는 단기적으로 계속 200일선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삼성물산하고 똑같이 200일선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목표가를 200일선 부근인 39,700원 정도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끝자리 3120번님께서 루보를 왕설량 전문가님께 상담받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잠시 기다리셨다가 다음 종목을 상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그 다음 우리들 생명과학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356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은 1,075원이고요. 비중이 20%신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리들 생명 네. 과학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보니까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 같고요. 요 종목 굳이 뭐 이래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뭐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잘 가는데 지금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종목을 굳이 의뢰를 하시는 건 조금은 다른 분들한테 좀 죄송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의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가면은 그냥 혼자 HTS 보시면서 좋아하시면 돼요. 이런 건 절대 하시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일단 매도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굳이 잘 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미리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면은, 자, 한번 1차 반등이 오고 나서 이렇게 나오죠. 그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데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갖고 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굳이 이런 거 뭐 의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예를 든다면은 지금 생각나는 종목이 이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자 클로넷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클로넷 한번 보면은 이 종목도 뭐 굳이 똑같다고 할 수 없지만 조금 패턴이 비슷하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한번 올려주고 나서 한번 맞고 나서 내리 꽂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려주고 다시 한번 밀렸는데 다시 한번 올려줄 때 요런 거 있죠. 요런 긴 짱대음봉 다시 한번 나오면 그때 매도하는 쪽으로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종목은 앞에 클로넷에서 예를 들었듯이 지금 현재 그 짱대음봉 조금 전에 보셨던 짱대음봉이 고점에서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갭으로 출발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꺾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갭으로 출발하고 난 뒤에 이렇게 장대음봉 이렇게 시가 대비해서 계속해서 밀릴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그 손절가를 마이너스 7% 일단 잡아놓고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보시고 짱대음봉이 나올 때 오늘도 상가하고 나서 분명히 또 갭 출발할 겁니다. 갭 출발하고 나서 이렇게 조금 전에 보셨듯이 짱대봉 같이 이렇게 시가 대비 밀리면서 전일 종가 못 지키면 무조건 파세요. 무조건 파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들의 생명과학 일단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이니까요. 조금 서운해하지는 마시고요. 다음 종목 루보 살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이분께서 10개나 넘게 보내주셨어요. 루보는 보내주신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120번님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100원, 비중이 30%인데 최근에 불성시 공시 법인으로 지정돼서 조금 불안하다고 하지만 3년 만에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물량만 가져갈지 이 점이 궁금하시대요. 예, 이 루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총이 300억도 안 되는 23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 기계 관련된 기계 장비 관련된 그런 업체입니다. 이 소재 관련된 그런 부품을 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최근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역시 지금 27일 날에 5.99%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딱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작년 1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수세와 같이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좀 힌트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갑자기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냥 매도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이 불성실 공시법인이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같이 해가지고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루보 봐드렸고요. 다음은 삼형화학이 들어왔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9315번님. 삼형화학 매수하신 가격이 5,800원이고 비중이 30%인데 실적도 좋은데 왜 내려가나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뭐 기존에 뭐 의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캐파시터 빌려 뭐 굳이 이런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근데 삼양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창업주 분께서 그 교육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교육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교육재단을 만들고 난 설립 자금이 한 800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근데 800억 정도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그 부회장이죠. 부회장 이름이 그 갑자기 성함이 제가 그까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그 지분을 줄여가면서까지 이 회사의 지분을 줄여가면서까지 그 교육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기부 문화만 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제가 보기엔 나은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차라리 스몰캡이지만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평가는 조금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실적에 관한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자, 실적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야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화면 좀 같이 보시면은 1분기 때 55, 그리고 2분기 때 89, 그리고 3분기 때 90억이죠. 지금 현재 2분기부터 실적이 80억, 90억 전에서 지금 이제 정체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상치이긴 하지만은 4분기 실적도 현재 80억 정도 현재 시장에서 정체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가는 이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거의 2배 정도죠. 2배 정도인데 지금 현재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실적이 정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과도한 어떤 그 지분 매각으로 인한 어떤 교육재단 기부에 대한 문화를 시장에서 조금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5,600원에서 이렇게 6,400원까지 박스권을 보였는데 이 6,400원의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한 이유가 아무래도 그 부회장님의 어떤 그 기부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실적으로 5,600원이 이탈하면은 팔아야 될 종목입니다. 솔직히 그 딱 차트상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요 종목을 다시 한번 요 부분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빠졌습니다. 빠진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왔다 하시면 이제 5,400원에 좀 지켜준 흐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W자로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준다면은 갖고 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W자 회복이 아니라 이렇게 N자형으로 도로 이렇게 5,400원까지 이탈해버린다면 일단은 파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서 들었죠. W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이렇게 N자형으로 다시 한번 밀려버리면은 5,400원을 이탈할 때는 매도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받아봤고 좀 전에 루보 상담 받으셨던 분께서 왕설량 전문가님 루보 종목 감사 드립니다. 진단 감사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8882번님 듣고 계신가요? 8882번님 넥센타이어 18,600원에 매수하셨다고 보내주셨는데 비중을 적어두지 않으셨거든요. 혹시 깜빡하신 거라면 다시 한 번 더 넥센타이어 비중 적어서 문자 한 번만 더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두 번째로 받아보고요. 이어서 곧바로 넥센타이어 상담해 드릴게요.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아, 예, 여기 강서구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습니까? 네, 유니슨 7,700원에 30%, 네, OCI 25만 9천 원에 20%, 네. 제일모직 10만 3천 원에 20%요. 어우, 저희 방송 많이 보셨나 봐요. 아, 네. 종목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데요. 제가 따로 정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니슨이 매수가 부근에 조금 손실을 보고 있고요. 제일모직도 큰 걱정은 없을 것 같고 오시자이는 수익 보고 계시네요. 아, 많이 수익 보고 나왔는데 네, 어제 다시 들어갔는데 네, 너무 네. 좀 빨리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신가요? 아, 유니슨이 턴어라운드 기업이고 예, 또 조금 상승할 것 같다고 해서 샀는데 네, 그 이후에 계속 조금씩 지금까지 떨어져서 네. 얘가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음. 아니면 빨리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나은지 그거 궁금하고요. 네, 맞아요. 1월에 다른 종목 다 오를 때 혼자 소외됐던 종목이 유니슨이기도 하거든요. 아,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옆에 왕설량 전문가님 앉아 계시거든요. 네. 네, 같이 한번 대화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예, 그 유니슨하고 그리고 제일모직, OCI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이렇게 편입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예. 그 유니슨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유니슨이 가장 그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 국내에서 이 가장 좀 먼저 풍력 터빈을 좀 개발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기를 동국 SNC가 제일 먼저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근데 제일 먼저는 유니슨이 제일 먼저 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분으로 좀 접근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제가 좀 먼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빨간 색깔로 해가지고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적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채도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적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턴 어라운드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큰 모멘텀을 일으켜가지고 상승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실적 모멘텀이 이제 턴 어라운드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계속 지지부진하게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상승을 보이다가 또 하락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어머님? 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관이 계속 매도하는 것 같고. 예,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그 최근에 이게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 상승을 보인 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게 이 일본의 도시바라는 업체가 있잖아요. 네. 일본의 도시바라는 업체가 이 유니슨을 인수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좀 올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하락한 게 또 이제 이유가 그 도시바 때문에 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도시바에서 장 내에 1% 정도의 이 장 내에서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이 최근에 하락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이게 하락을 계속 그 상승보다는 오히려 하락 쪽으로 계속 하락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어머님. 아,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는 좀 그 손절로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더 괜찮지 않나. 최근에 시장 보시면은 좋은 종목들이 오히려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고 그리고 종목들 더 좋은 종목들 많이 하락했으면서 또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현대모비스도 최근에 엄청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 유니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손절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 네. 그럼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승할 2개월 내로. 예, 상승할 가능성이 지금 제가 봤을 땐 차트적으로 봐도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단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2%대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기사가 나옴으로써 그래도 이제 이제 2%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점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더 하락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오히려 손절하시는 게 가장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OCI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네. 예,
그 OCI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잘 사셨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OC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충분하게 이게 횡보를 보이면서 하락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지만 하락을 보인 다음에 충분하게 횡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횡보를 끝내고 지금 인제 상승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OCI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모두 이제 다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큰 이유를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폴리실리콘 관련된 그런 생산 캐파로 따지면은 거의 2위 정도 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탑티어에 있는 그런 업체이고, 그리고 태양광 산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이제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또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장기적도 괜찮지만 중기적, 단기적도 괜찮다 이렇게 좀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차트적으로 좀 다시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오늘 같은 경우 이 차트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26만 3천 원 부근, 이 부근을 좀 돌파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차트 부근이 좀 많이 오늘 차트 부근이 좀 하락을 보여서 좀 안 좋게 이렇게 차트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5일선까지는 지지가 나오면은 다시 괜찮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중기적, 장기적, 단기적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네.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목표가 1차 목표가로 28만 3,5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사실 손절 가격을 제시를 안 해도 충분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손절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121선 부근을 이탈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손절 가격으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만 5천 원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예, 어머님.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른 궁금하신 거, OCI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있으세요, 혹시? OCI는 뭐 특별히 궁금한 건 잘 들었어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모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많이 그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 횡보하는 그런 장세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이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아모레드 유기물질을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네. 근데 이 아모레드 유기물질이라는 게 지금 국내에서는 딱 2개 업체가 다 이제 독점하듯이 이렇게 그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덕산 하이메탈하고 그리고 CS라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이 두 업체가 이렇게 선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수율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율적인 문제만 어느 정도 향상이 되고 하면은 충분히 더 이제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 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수율만 나온다고 하면은 삼성에서 충분하게 물량이 계속 이제 납품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좀 이게 중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차트적으로 좀 다시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부분 최근에 이제 횡보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목표가로 이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200일선에서 계속 붙여가지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200일선 부근이 1차 목표가로 이렇게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만 8천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121선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96,500원 정도를 이제 손절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다른 또 제일모직 궁금하신 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예. 저 떨어질 때마다 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일지, 아니면 추가 매수하지 않는 게 좋은지. 그 제일모직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네. 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금 가격도 충분히 지금 그 추가적으로 이게 투입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왜냐면요 지금 61선 부근에서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부근만 지지만 된다고 하면은 오늘 부근에서도 충분히 그 추가 투입으로 이렇게 접근하셔도 괜찮겠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고민 해결되셨습니까? 아, 네. 이대로 네.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고민 생기시면요. 개미들에게 방문해 주시고요. 앞으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약속대로 8882번님 보내드립니다. 넥센타이어 18,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라고 문자 주셨어요. 대덕전자는 11,000원이고 비중 역시 50% 보유 중이신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지금 매수 가격 네. 부근에 있거든요. 일단 넥센타이어부터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시장에서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조금 주가 흐름이 안 좋은 부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 실적 발표하고 나온 뒤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들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데, 자, 일단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화면을 좀 보시면 수급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회사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수급이 현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을 현재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투신이 1월 18일부터 그리고 보험쪽과 합쳐가지고 계속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기관 전체적으로 현재 부담을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18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18일이면 한 요 정도 되는데, 자, 어쨌든 기관의 물량이 나오게 되니까 현재 그 반등을 주지 못하고 이제 꺾여버렸어요. 그렇다면 요 종목은, 일단은 지금 이제 목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팔고 나오는 것이다. 팔고 나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기술적 분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자, 화면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17,900원, 18,000원 가격대 그어놨죠. 자, 이번에 요 자리 지켜줬죠. 그리고 요 자리 지켜줬죠. 그리고 요 자리 지켜줬죠. 다시 한번 내려왔죠. 그러면 이 자리 못 지키면은, 일단은 다시 한번 회복을 하다도 이 자리 못 지켜주면 파는 겁니다. 자, 18,000원. 지금 현재 18,000원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18,000원 요 가격 못 지켜주면은 1차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기간의 매도가 너무나 심하거든요. 그래서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 목표가보다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보다는 손절가 18,000원 제시 한번 해보고 싶고요.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참,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다 아깝습니다. 자, 대덕전자가 대표적으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는 FPCB 요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기업들 많죠. 자,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 플렉스컴, 액트, 이녹스, BH, 대덕전자, 그리고 대덕 GDS 종목도 참 많죠. 그래서 이런 그 스마트폰이 판매가 좀 호조가 되다 보니까 3분기 때 좀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는데, 자, 지금은 조금 그 시장의 어떤 트렌드에서 좀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 스마트폰 그 갤럭시 3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덕전자 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종목과 비교 좀 해볼게요. 자, 위쪽이 지금 이제 화면을 좀 같이 볼 건데, 자, 위쪽이 지금 이제 대덕전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플렉스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플렉스컴, 이런 종목들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똑같이 한번 인터플렉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플렉스. 버틸려면 인터플렉스 지금 현재 어쨌든 완만하게 올라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대덕전자 같은 경우 문제점은 일단은 1,500원과 그리고 12,000원 사이의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인데 최근에 와서 이런 박스권 흐름이 조금 무뎌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죠. 자, 화면 선물 한번 그어볼게요. 자, 1,500원과 12,000원. 이렇게 박스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박스권 이렇게 상단은 못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1,500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목표가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굳이 FPCB 핸드폰 그 관련해서 이 종목을 관심 있으시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인터플렉스한지 이녹스 같이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1,500원을 지켜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1,5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매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넥센타이어와 그리고 대덕전자였나요? 두 종목까지 상담 드렸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상담 주셨는데 다 상담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또 기회 열려 있으니까 1시 저희 개미들 이렇게 출발하자마자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기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일 기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먼저 왕설량 전문가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